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영유월 1011일 수목요일 어매치 친선 축구 8경기 아르메니아 vs 몰도바.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가 몰도바의 중앙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몰도바는 3백과 중원 라인 사이가 벌어질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고, 아르메니아는 그 틈을 스페르치안 중심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스페르치안이 전방을 향해 절묘한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세비키안이 안쪽으로 접으며 수비 시선을 끌어준다면 몰도바 수비 라인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샤고야는 페널티 박스 근처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인프런트 킥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두 갈래 모두에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몰도바는 니콜라에스쿠와 포스톨라키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에 기대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르메니아가 중앙 압박과 수비 라인 간격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공격이다. 특히 몰도바가 측면 윙백을 올린 뒤 볼을 잃는 장면이 나오면 아르메니아는 곧바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로 응징할 수 있다. 결국 몰도바의 불안한 수비 간격, 느린 커버 속도, 단조로운 전방 의존도를 감안하면 아르메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스페르치안의 전진 패스와 샤고얀의 인프런트 킥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메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헝가리 vs 카자흐스탄. 이 경기는 헝가리가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흔들며 카자흐스탄의 파이브백 간격을 벌려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카자흐스탄은 수비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방향을 선택하겠지만 윙백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헝가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팀이며, 특히 소보슬라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순간 대각선 킬 패스가 곧바로 골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보다 반박자 먼저 움직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크로스와 침투 패스가 반복되면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셰페르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를 높여준다면 헝가리는 상대가 수비 블록을 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할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원정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점 이후에는 수비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새가슴 성향의 플레이가 반복되면 단순한 클리어링 실수, 불필요한 파울, 박스 근처 세트피스 허용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헝가리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소보슬라이의 패스 선택과 바르가의 문전 움직임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이 수비 숫자로 버틴다고 해도 측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흔들리면 결국 한 번은 결정적인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술 구조와 선수 조합, 홈 이점, 원정팀의 심리 부담까지 감안하면 헝가리 승리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헝가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헝가리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산마리노 vs 아제르바이잔. 이번 경기는 산마리노의 수비 간격 불안과 아제르바이잔의 전진 패스 완성도가 정면으로 맞붙는 승부다. 산마리노는 홈에서 수비 숫자를 두껍게 세우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겠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흔들리는 순간 박스 안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테오니와 파솔리니가 라인 컨트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엠렐리의 침투와 누리에프의 이선 카담을 동시에 제어하기 어렵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마흐무도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패스기를 열고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직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산마리노가 수비 블록을 낮춰도 아제르바이잔은 박스 외곽에서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파포스트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파포스트 제공권 경합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산마리노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길게 유지하기 어렵고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복귀 과정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중앙 침투 패스와 측면 크로스를 번갈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산마리노가 얼마나 버티느냐보다 아제르바이잔이 언제 첫 득점 루트를 열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이다. 전술 구조, 세트피스 옵션, 박스 안 침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아제르바이잔 승리 방향이 훨씬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산마리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산마리노패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세네갈 vs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중원 장악력에서 세네갈 쪽 기대값이 뚜렷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세네갈은 게에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탈취 이후 첫 패스로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잭스는 뒷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번갈아 가져가며 상대 센터백의 판단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마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직접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사리의 개인 능력과 알브라이칸의 박스 안 움직임이 변수지만 중원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면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칸노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지 못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전개는 단조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볼 점유율 역시 세네갈이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팀이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세네갈은 하프스페이스 진입, 측면 컷백, 박스 안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다. 전력 차이와 공격 완성도, 중원 압박의 강도까지 감안하면 세네갈 승리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르헨티나 vs 아이슬란드.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전방에서 알바레즈가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알마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연계와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데폴이 중앙에서 반대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아이슬란드의 불안정한 풀백 오버래핑 구조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구두 윤센의 제공권과 하랄손의 전진 패스, 구드문드손의 측면, 크로스를 통해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과 패스 속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선택지 다양성은 아르헨티나 쪽이 훨씬 앞선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고 반대편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한쪽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몰아넣으면 반대편에서는 곧바로 슈팅 기회와 컷백 루트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경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의 점유율, 슈팅 기회, 박스 진입 횟수, 전환 속도까지 감안하면 아르헨티나가 흐름을 강하게 움켜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세트피스와 롱볼 한두 번으로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도를 뒤집기에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헨티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헨티나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이라크 vs 베네수엘라.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방 공격수의 이름값만 놓고 볼 경기가 아니다. 핵심은 베네수엘라의 낮은 빌드업 구조를 이라크가 얼마나 빠르게 끊어내고 그 다음 공격 전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느냐다. 이라크는 아이맨 후세인을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묵직한 제공권 옵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하나드 알리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면 바에시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이라크는 중앙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 폭까지 활용하면서 공격의 방향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낮게 내려가면 중원과 전방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론도는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텔도 역시 측면에서 공을 받아도 주변 지원 없이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라크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잡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경기 흐름은 충분히 이라크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특히 바에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움직임 하나로 이라크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전방 공격진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박스 안 제공권, 하프 스페이스 활용, 전환 속도까지 묶어서 보면 이라크 승리 방향이 충분히 성립되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6월 11일 목요일. 포르투갈 vs 나이지리아. 이번 경기는 나이지리아의 전방 압박 강도와 포르투갈의 압박 탈출 이후 박스 외곽 공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기다. 나이지리아는 오시멘을 앞세워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고 추크헤제와 이어비가 전진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초반 흐름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다.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2선과 3선 사이가 벌어지고 뒷라인 커버가 늦어지는 구간에서 포르투갈의 공격 완성도가 살아날 수 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방향을 바꾸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호날두가 박스 정면과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콘세이상이 나이지리아의 세컨드 라인 빈틈을 빠르게 점령하면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낸 뒤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호날두 역시 활동 반경이 예전처럼 넓지 않더라도 슈팅 공간이 창출되는 순간에는 여전히 묵직한 중거리 슈팅과 문전 결정력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박스 안쪽만 고집하기보다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 컷백 이후 정면 슈팅까지 다양한 루트로 나이지리아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나이지리아가 강한 압박으로 초반 텐션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포르투갈은 압박 뒤쪽 공간을 읽는 능력과 슈팅 선택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슈팅 기회와 더 넓은 슈팅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쪽은 포르투갈이다.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세컨드 라인 빈틈을 공략하며 승부의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포르투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잉글랜드 vs 코스타리카.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매치업이다. 잉글랜드는 전방 압박의 강도, 측면 돌파의 퀄리티, 중원에서 방향을 바꾸는 속도 모두 코스타리카보다 확실히 앞선다. 특히 벨링엄이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 각을 만든다면 코스타리카의 수비 블록은 한 번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사카와 마두에케가 좌우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와 컷백 루트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5백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겠지만 수비 숫자만으로 잉글랜드의 전환 속도와 개인 기술을 모두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중원에서 탈압박이 단조롭게 흘러가면 잉글랜드의 공격진은 전방에서 계속 볼을 빼앗아 짧은 거리의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경기가 아니라 잉글랜드가 상대 진영에서 계속 압박을 걸고 바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중요하다. 사카의 정교한 킥 능력도 큰 변수다.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는 장면이 늘어난다면 사카는 직접 프리킥이나 낮고 빠른 킥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수비 블록의 균열을 만들 수 있다.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더라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외곽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벨링엄의 전진 운반, 사카의 킥 선택지, 마두에케의 측면 돌파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코스타리카가 초반에는 낮은 수비 블록으로 실점 억제를 시도할 수 있어 전반 초반부터 무작정 난타전으로 흐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잉글랜드의 압박 강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이 누적되며 찬스 빈도는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전술적 상성과 개인 기량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잉글랜드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잉글랜드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